내가 없는 당신에게 13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홈페이지도 문을 열고 팟캐스트 플랫폼도 새로 정리하고 유튜브와 오디오 클립 채널도 이전하면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없이 매주 금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사연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함께 업로드 되는데요. 새롭게 이전한 오디오 클립 1호 구독자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여기 한국 어디에선가도 듣고 위로받고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두들 사연 없는 사람 없듯이 저도 마음속에 응어리들로 항상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불행할까?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 어디 없고 사실 절 이해할 누군가도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더더욱 홀로 동굴로 들어가는 기분. 그런 삶 중에 만난 방송이랍니다.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잘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답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구독자 이벤트 중이라는 것을요. 어떤 채널에서 들으시든지 본인의 사연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2주 동안 사연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사연은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여도 괜찮고, 그냥 오늘 마음에 있는 말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 또는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익명 보장과 비밀 보장 확실히 해드리고, 혹시 본인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또 잘 소개도 해드릴게요. 친구에게 편안하게 편지 쓰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은 제목부터 비장한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 제 공식적인 상담실도 아닌데 불쑥불쑥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내가 없는 당신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없는 당신으로 애쓰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없는 당신들이 저를 알아보나 봐요. 그런데 그런 대화들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아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한 경우에는 저는 성격 파탄자 같아요. 제가 지금 모두를 망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는 아예 대놓고 묻기도 합니다. 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표현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 모든 이야기에는 자신을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지만 유독 내가 없는 당신들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좀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성격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혹은 내 자존감이 높았더라면 지금의 이 신세는 아닐 것이라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기는 너무 못나서, 자기는 성격이 못돼서, 혹은 참을성이 없어서, 혹은 잘나지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한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나서가 아니고 인생을 살게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우여곡절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자신을 문제로 여기는 삶의 방식은 사실 어렸을 때 학습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습되었다, 그렇게 형성되었다라는 말을 시작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모님들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자신이 못나서 그런 거라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저의 불안증이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일 중독 증세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를 소멸해온 많은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신 나의 부모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 저의 상담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상담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인간이지요. 그러니 모든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식을 길러도 완벽하게 자신을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쟁 세대 다음 세대로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남는 생존 문제가 가장 두려웠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준다거나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전쟁 후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설령 유복한 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눈에 보고 살게 되면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깊은 공감과 다정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의 최선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소멸하는 방법을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싫다고 잘 말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 자신을 너무 눌러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 내가 곧 문제이고 나만 잘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나를 검열하고 자신을 다그치는 자세. 그 봐, 결국 너 때문이야 하고 자신을 탓하는 습관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탓을 잘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런 평가의 잣대가 매섭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하면 남 탓은 절대로 멈춰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왜 내 배우자는 저렇게 생겨서 나랑 말이 안 통할까? 왜 내 아들은, 왜 내 딸은 이렇게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걸까? 왜 저 직장 동료는 저 따위로 말을 할까? 저 따위로 일을 할까?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서운 평가도 한순간입니다. 이 평가들을 쭉 늘어놓고 있다 보면 이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우리 부모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왜 나는 내 배우자에게 이런 식으로만 대하는 걸까? 왜 나는 더 좋은 엄마나 아빠가 되지 못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 안에 날카롭게 흔들었던 평가의 잣대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서 애매하게 잘잘못을 가리기 힘든 문제가 나타나면 일단은 자기 탓으로 시작했다가 남 탓도 했다가 남 탓을 하는 자신의 탓을 하는 끝나지 않는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절대로 애매하지 않고 100% 남의 탓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가차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매섭게 단죄하는지 아량이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아량과 이해 없이 그리고 가차 없이 하는 평가가 바로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남 탓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남 탓을 한다고 내 앞에 일어난 일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주 이상적인 경우 그 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깊게 준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하겠으나 그 상처가 절대로 그 사과만으로는 100% 아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 탓이나 혹은 남 탓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거든 자꾸 내 탓 같고 혹은 자꾸 남의 탓 같고 혹은 내 탓이었다 남의 탓이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 나를 상하게 하는 쳇바퀴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중이구나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서 그 쳇바퀴가 한참 돈 다음에야 알아채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인식해야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탓 혹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멈추는 게 가능해지셨다면 탓하고 검열하는 대신 그 에너지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 탓과 남 탓의 쳇바퀴를 하루 종일 굴렸던 시기에 저의 마음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못난 사람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무기력해졌다가 어떤 날은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거냐고 화가 불쑥불쑥 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 굴레 속에 갇혀 있다가 알게 된 사실은 인생은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으며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전적으로 나에게 남은 과제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책임인 어떤 것이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갓난 아이를 우리 집 문 앞에 버리고 갔다면 아이를 버린 것은 큰일이고 내 잘못은 절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서에 전화를 할 것인지 보육원에 아이를 데려갈 건지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건지는 철저하게 나의 책임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이 인생도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또 내 잘못이 아닌 일들로 주어진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말처럼 제 무릎을 탁
해치게 했던 말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이 높고 예민한 것, 내가 이렇게 온 집안을 내 어깨에 책임지고 노력하다가 소진이 된 것, 이렇게 체력이 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된 것, 내 마음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응어리가 만들어진 것, 내 인생은 정말로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고 이제라도 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의 잘못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없는 당신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서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내 탓을 한다고 혹은 남의 탓을 한다고 내가 마주한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없는 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탓하는 것을 멈추시고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남 탓도 멈추시고, 그래, 나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내가 없는 당신이 돼버렸다. 인정하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 묻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있는 당신으로 한 걸음 옮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없는 당신으로 머물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고 나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온전히 나에게 달렸고 내 책임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우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마주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것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내가 없는 당신들이 쉽게 내가 있는 당신으로의 한 걸음을 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두렵고 무섭다고 언제까지 자기를 소멸하는 곳에 서 있을 수만은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게 살아온,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 내 인생을 보듬어주고 마주하고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음 에피소드를 광고하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 탓하지 마세요. 못났다고 자기를 나무라지 마세요.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부모 탓, 형제 탓, 자식 탓, 배우자 탓, 직장 동료 탓, 그리고 모든 남의 탓도 이제 좀 멈추셔도 괜찮아요. 사실 남의 탓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무척 드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들여서 남 탓을 해도 결국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불공평한 인생에서 내 잘못이 아닌 일들로 형성된 나의 인생을 마주하세요. 그래, 나는 다정한 부모 밑에서는 안 컸다. 그래,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가난이 몸에 배었다. 그래, 나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이해가 뭔지 모르고 자랐다. 그래, 나는 내 감정 표현할 줄 모른다.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괜찮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내 인생을 마주하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이게 내 인생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나? 나는 어떤 다음 스텝들을 선택할까 물어봐 주세요. 이제 우리 자기소멸의 쳇바퀴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내가 없는 당신이 된 내 친구들이요. 한 주 동안 내 탓, 남 탓 그만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저도 한 주 동안 내가 없는 당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한 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